바로 요 아래 칸 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양념류라고 돼 있네요. 양념류. 네. 모든 양념은 아니고 이제 염도나 당도가 있어서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냉장실 문 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게요. 네. 어떤 분은 설탕이나 소금을 그냥 놔두면 실온 보관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뭐 그걸 뭐하러 냉장고에 넣냐. 뭐 이게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저희가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아, 퀴즈구나. 긴장된다. 자, 다음 중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양념은 무엇일까요? 설탕, 들기름, 간장,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맛술, 케첩, 마요네즈까지. 이 중에 어떤 것이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설탕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탕 빼고. 제 감으로는 네. 일단 케첩, 마요네즈. 들어간다고. 네, 그다음에 액젓. 액젓. 또 뭐 있었죠? 저쪽에.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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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일 것 같아요. 고춧가루, 새우젓은 안 들어가고. 네. 네. 간장 어. 정도. 간장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간장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간장은 빼죠. 저는 사실은 뺄까요? 냉장고에 안 넣어요, 선생님.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저는 다 넣을래요, 그냥. 다? 예, 그냥 새우젓만 빼고 좋은 새우젓은 그 냉동실에 넣으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얼어요. 예, 예. 냉동실에 넣어놓고 네. 나머지는 그냥 다 넣죠, 뭐 어차피. 설탕까지도. 예, 넣어버려 그냥 어차피. 예. 저는 고춧가루까지. 누가 맞아요? 냉동실. 네. 고춧가루까지. 네, 네, 이렇게 색깔이 냉동실에 변하니까 넣습니다. 네. 예, 고춧가루, 새우젓만 빼고 냉장실. 누가 역시 맞을까? 요리하시는 분이라 저 자. 이러다가 또 냉장고 2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들기름, 뭐 이렇게 액젓, 간장, 맛술, 케첩, 마요네즈까지. 맛술도 들어가야 돼요? 맛술도 한번 개봉하고 나면은요, 이게 그냥 알코올이지만 알코올의 도수는 굉장히 낮고요. 또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네. 금방 상하거나 이렇게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하게 드시려면 냉장실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빨리 소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마요네즈를 제가 냉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온에 많이 보관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냉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오일하고 계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낮게 되면 부패할 수가 있어요. 분리도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기름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보다는 냉장고의 문 쪽, 뭐 온도 변화가 많지만 그래도 냉장고 그쪽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들기름은 굉장히 부패가 쉬워요. 맞아요. 굉장히 금방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구나. 일단은 냉장 보관 꼭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간장, 뭐 이런 젓갈, 뭐 이런 것들은 실온에다 놔두면 향이 변해요. 네. 일단 개봉이 딱 되는 순간 공기와 그 온도 때문에 향이 변하고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 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설탕이나 소금 이거는 당연히 실온 보관인 거죠? 네, 실온 보관인데 되게 집에서 이렇게 좀 비닐 이렇게 덜어 쓰고 이렇게 집게로 꼭 집어넣거나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밀폐용기에다가 잘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덩어리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지게 되거든요. 네. 네. 원치 않은 각설탕이 안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동그랗게. 자, 이런 거 자 보시면은 지금 조미료라고 써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좀 뒤집어 볼게요. 안 나오네. 어머. 굳었다. 안 나오죠. 네, 네. 이런 것처럼 막 소금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막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네. 막 돌덩이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집에서 이쑤시개를 몇 개 이렇게 나무 이쑤시개를 꽂아 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뭉치지도 않고 이쑤시개가 수분도 빨아들이는데 네.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돌덩이가 이렇게 됐을 때. 됐으면 이거 내가 물 타서 흔들어도 봤어요. 그럼 녹여서 드셨어요? 녹여서 쓰려고 너무 아까우니까. 네. 숟가락으로 네. 긁고 포크로 긁고 막. 이렇게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긁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살살살살 긁어주면 아까 그 이쑤시개 말씀하셨죠? 네. 그것처럼 수분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이렇게 뭉개져요. 이렇게 해서 조금 한 텔레비전 보면서 조금만 돌리시면 다 떨어지거든요. 네. 대신에 가루가 되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채로 떨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네. 털어서 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덩어리진 소금이 있어요. 이런 소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어떻게 하세요? 방망이로 두드리죠. 그리고 주먹으로 막 그렇죠. 쳐버리죠. 네. 막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뭘까요? 전자레인지입니다. 저는 지금 프라이팬에 볶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전자레인지가 있었네. 프라이팬에 볶아도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프라이팬도 조금 망가지기 때문에 그쵸?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넣어서 돌려주실 건데요.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수분을 날리는 거네요, 선생님. 네,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간수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척척해 보여요, 지금 네. 보기에도. 1분.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선생님? 네. 이 뒤에 있네요. 넣고 소금을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 느낌이 뽀송뽀송해질 것 같아. 이야.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왜 네. 저거 돌아가는 동안 좀 네. 여쭤보면 왜 음식이나 과자 이런 데 가끔 왜 제습제 먹지 마시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 그런 거 모았다가 좀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도 좋습니다. 네. 자, 제습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설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덩어리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쑤시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쑤시개는 조금 반대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쑤시개를 가공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양념에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제습제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맞아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는 건 또 처음 알았는데 마치 이제 약속이나 1분이 한 다 것처럼 이렇게 5, 되겠네요. 4, 3, 2, 1. 땡. 오, 아니 딱 아까 됐어요. 되게 축축했었거든요 소금이. 손 얼핏 조심하세요. 봤을 때 뜨거울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하나 안 뜨거워요. 아, 이 그릇이 비싼 그릇인가 봐요.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네. 어머, 어머. 아까는 근데 오. 지금 막 포슬포슬해졌어. 수분이 날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근데 부슬부슬해졌어요.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풀어지죠. 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아까 거 진짜 배웠어. 막 물기가 축축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고슬고슬하니. 맞아, 진짜 와. 고슬고슬하다. 아까 조금 풀어놨던 이 양념들도 이렇게 덩어리지게 조금 풀었으면 털어가지고요.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세요. 덩어리진 가루 양념들을 전자레인지 한 1분 전자레인지에 정도 돌- 돌리면 저렇게 네. 이제 뽀송뽀송하게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로 살아날 수 있다. 네. 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냉장실 맨 아래에 있는 과일 채소 칸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유 있게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보관. 사이사이를 공간을 여유 있게 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선생님. 여유 있게 떨어뜨리는 게. 다 완전히 그 사과 굴러다니고 무 같이 부딪히고 뭐 저기 뭐죠? 막 귤 같은 거는 이제 막 눌리고 복숭아 검해지고 막 그래요. 예, 뭘 하나 또 아유, 꺼내셨네요. 그렇죠. 예. 자, 여기에 뭐를 사용할 건데요. 주실 거죠, 저. 네, 네, 드려야죠. 이거 치우시느라 너무 바쁜데 제가 자, 하나 요겁니다 치워드릴까요? 바로. 요거. 네, 쇼핑백이에요. 오. 네. 쇼핑백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버리기는 아깝고 뭐 그냥 보관하시는 거 많을 텐데 쇼핑백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끈은 제거를 해주세요. 네. 제거를 해주시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 조금 잘라놓기는 했어요. 요 높이에 맞게 딱 잘라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접어주시겠어요? 제가 네. 접기는 저희 다 아, 이게 잘라놨으니까. 동서남북 네. 해놓고 그 높이에 맞게 선생님 안으로 접어요? 밖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어주세요. 안으로. 네. 야, 근데 선생님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지금 딱 제가 드는 생각이 특히 왜 그 뿌리 채소들에서 흙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흙은 다 떨어내고 닦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요. 아, 왜냐하면 흙에서 그래요? 나오는 어떤 그런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또 공기를 타고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깨끗하게 해서 넣는 편이에요. 네. 이거 박스 그래서 좀 쇼핑백 접는 거 재밌네요. 습기도 빨아 먹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이렇게 어떻게 딱 하면 맞게. 자, 아까는 한 칸이었는데 네. 이렇게 네 칸이 네 됐어요. 칸이 됐네요. 네. 오. 자, 이렇게 크게 해서 규격도 뭐, 딱 맞게 됐네요. 네, 야채나 뭐 그러니까 이 규격이 안 맞더라도 뭐 여러 개를 겹쳐서 놓으면 뭐 6칸도 나오고 5칸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뭐 넣어주시면 되고 뭐
조금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좀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보관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채소를 이제 사실은 뭐 신선하게 또 최대한 오래 보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공간을 네. 좀 여유 있게 떨어뜨려서 보관하라고 했는데 네, 일단 아까- 손질을 잘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네, 보면 이제 네. 감자나 잘해야 되죠. 고구마 네. 이런 것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자, 주셔야 네.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핵감자기 때문에 좀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자나 고구마는 좀 신문지 이렇게 쫙 깔고 한 하루 정도는 말려주세요. 네. 말려주셔야지 보관할 때 막 이렇게 곰팡이 나거나 썩거나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는 신문지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조금 재미있게 서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소세지처럼 만들어줘요. 서로 닿으면 또 안 좋은 거구나. 서로 닿으면 그 썩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균이 서로 네.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 넣어주시는데 네. 한 가지 더 주의할 거는요. 신문지 뚜껑을 저는 항상 덮어줘요. 왜냐하면 빛 차단. 감자를 이렇게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 네. 잘 여물지 않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햇빛을 보게 되면 파랗게 맞아요. 되거든요. 초록색 돼요. 전체로 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덮어서 상온에서 한 2달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 2달이나. 냉장고 상온에서 2달 정도. 그러니까 냉장고 아니고 밖에서. 바깥에서. 네, 상온에서 2달 상온에서 정도 2달 보관하실 정도? 수가 있어요. 양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스타킹에다가 줄줄이 말아가지고 밖에다 놓는 방법이 있는데 아. 그거는 안 깐 양파일 경우에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깐 양파네요. 깐 양파 마트에서 깐 양파를 많이 팔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꼭지도 떨어져 있고 뿌리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 상태에서 잘 씻은 다음에 물기를 최대한 없애야 돼요. 물기를 최대한 없애야 돼서 자 이 상태에서 키친타올. 키친타올에 잘 싸서 비닐에다 넣고 비닐 어딨죠? 네. 야, 이 손이 많이 가는군요. 잘 보관하려면. 아유, 그냥 재료니까 오래 두고 먹어야죠. 기왕이면. 그러니까 조금 게을리하면 네. 상해서 버려요. 정말 부지런해야 아깝죠. 네, 되겠어요. 아깝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키친타올에 싸서 보관을 네, 하는군요.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야채칸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파도 궁금해, 선생님. 대파가 놔두면 이렇게 쉽게 물러지고 맞아. 상하잖아요. 그래지고. 네, 어떻게 대파. 보관해요, 대파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파는 그냥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딱 마트에서 사오면 딱 저 상태예요. 지금 남상일 네. 씨가 가지고 있는 딱 저 모양. 네, 딱 요 모양인데 예. 흙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흙에 그렇죠. 묻어 있는 경우에는 잘 씻어서 잠시만요. 네. 잘 씻어가지고 아우 물이 있으면 좀 씻겠는데 네. 일단 씻은 걸로 일단은, 하고. 네, 씻은 걸로 하고 씻어서 물기를 잘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물기가 많거든요. 자, 그게 물기가 있고 없고가 그 보관 기간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맞아요. 물러져서 특히 하얀 부분이 엄청 무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관통이 필요한데 잠시만요. 보관통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요. 네. 자, 대파를 하면서 제가 통을 2개를 꺼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대파 보시면 하얀 부분,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예. 따로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진물이 안 나는데, 맞다. 파란 네. 부분은 진물이 많이 나거든요. 금방 상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끈끈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 자, 흰대는 흰대끼리, 녹색 부분은 녹색끼리 부분끼리 그리고 따로. 녹색은 빨리 드셔야 돼요. 빨리, 자, 이렇게 녹색을 키친타올 빨리. 깔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고 근데 저렇게 하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또 좋은 게 네. 음식을 할 때 흰 부분이랑 푸른 부분이 쓰임새가 또 달라요. 다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따로 꺼내 갖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요리할 때도 더 간편하고. 네네. 네. 네네. 자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거. 네. 이렇게 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왜요? 오. 뿌리 채소잖아요. 네. 요 방향으로 컸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요 방향에 있을 때가 가장 이 아이는 편안하군요. 안정적이에요. 네. 아. 그리고 좀 더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릴 아, 거예요. 뭐예요? 보관하시기 전에 요겁니다, 요거. 네. 이런 티백이네, 녹차 티백? 티백을 하나만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티백이에요? 녹차 티백. 녹차 티백. 티백. 네. 녹차 티백을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수분을 굉장히 잘 흡수해요. 네. 아. 그러니까 드셨던 거 말고 새 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2주 정도 오. 아주 신선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녹차 티백으로 수분을 네. 막아줘요. 네. 네, 네. 자, 저희가 파까지 봤는데요. 네. 어느 집에나 당연히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식재료 뭐죠? 마늘. 마늘. 마늘은 각종 형태로 살 수 있고 각종 용량으로 살 수 있거든요. 네. 깐 그렇죠. 마늘, 뭐 네. 다진 마늘, 마늘 편, 그다음에 통마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네, 깐마늘 나왔다. 네.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냉장고에 들어가면 곰팡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마늘은 그냥 실온에서 그늘지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잘 닿지 않게 아까 제가 그 스타킹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타킹에 하나씩 말아서 양파처럼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아. 조금 더 길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깐 마늘을 많이 선호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까는 게 네, 힘드셔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늘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맞아. 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습제가 하나 들어갈 건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뭐예요? 뭐예요? 설탕입니다. 설탕. 네. 오. 설탕을 밑바닥에 좀 깔아줄 거예요. 야, 아까는 젖은 설탕을 말리는 걸 배웠는데 설탕으로 다시 습기를 이야. 빨아먹는 네. 그런 지혜로 마늘을 살리는군요. 설탕이 마늘 습기를 제거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키친타올을 딱 깔아주면 예. 마늘에 설탕은 안 묻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넣어주는 거죠. 우와. 아니 선생님 그럼 뭐 황설탕, 백설탕 뭐 상관없나요? 아유, 상관없어요. 설탕이면? 네. 오. 야, 그리고 저렇게 하고서 설- 나중에 저 밑에 설탕은 불고기 할 때 넣으면 그래, 마늘 향 마늘 맞아요, 향이 맞아요. 네. 어, 이야, 설탕. 진짜 야, 맛있는 너무 맛있을 데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요. 네. 이 마늘통에 마늘 냄새가 안 배요. 오, 신기하다. 네. 왜냐면 그 마늘을 한번 보관하면 그 통은 영원히 마늘통이에요. 영원히 맞아요. 마늘통. 맞아요. 특히 뚜껑. 냄새 엄청 배요. 아, 냄새가 안 빠져. 플라스틱에. 아. 제가 야,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신기하다. 지금 2칸을 놓고 가운데 키친타올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수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설탕도 설탕이지만 키친타올로 수분을 한 번 더 막아서 이야. 하시면 좋고 이 방법으로 버섯도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 네. 깐마늘 잘 보관하는 법까지 또 알아봤는데. 네. 네. 아까 뭐 저희가 제철 생선, 뭐 어. 새우나 조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예, 예. 사실 제철 채소 또 나오면 반갑지만 네. 얘네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 또 섭섭하거든요. 네. 그때 또 팔 때 대량으로 파세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싸게 잘 사가지고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소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아욱이나 연근이 가을 제철 채소잖아요. 네. 예, 이 채소들을 모두 데친 후에 물기가 젖은 상태에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아욱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보관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아욱이 있는데요. 자, 아욱은 이렇게 사오시면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은 다발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근데 이 줄기를 조금 이렇게 질겨요. 그래서 억센 섬유질로 인해서 먹기가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까보시면은 껍질이 벗겨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 엄마가 저녁 때 뭐 그렇게 껍질을 그 줄을 그쵸. 이렇게 빼셨어요. 맞아요. 고구마도 줄 띄고 네. 아욱도 줄 띄고 뭐도 따듬고 콩나물 저 꽁다리 띄고 뭐. 멸치 똥 그 빼고 내장도 옛날에 빼고.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식사가 끝났는데도 자기 전까지 바쁘셔요. 주무시기 전까지 네.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섬유질이 있는 거를 마저 이렇게 보면 꺾어지질 않아요. 네. 섬유질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볼에다가 담으시고요. 자, 예. 볼에다가 담으실 때도 한 번에 다 잠기지 않으면 어차피 국을 끓이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니까요. 자, 잘라서 아예 잘라서. 볼에다가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먹기 좋은 크기로 네네네. 썰어서. 네. 그래서 아욱 잘라가지고 된장국 먹고 싶다. 여기에다가 아욱에 붉은 소금이 좀 들어갈 거예요. 네, 소금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자 이렇게 보시면 뽀얀 쌀뜨물. 쌀뜨물, 네. 네, 쌀뜨물을 조금 그냥 주무르게 되면 이렇게 즙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쌀뜨물을 조금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초록색 물이 나올 때까지 박박 문질러요. 네,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렇게 그 네. 초록색 물 아까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초록색 물이 잘 빼주셔야 되는 게 네. 아욱에는요 수산석회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결석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석이 생기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또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 물이 나오죠. 금방 나오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린 맛도 빠지고요. 그리고 풋내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린 자, 맛. 이렇게 네. 계속 주물러 주신 다음에 맑은 물로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시고요. 물기를 빼 주셨다가 팔팔 끓는 물에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우리가 데칠 때는 약간의 소금이 소금. 들어가는 거 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약간의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다음에 한번 물기를 헹궈 가지고 지퍼팩에 담아서 보관을 해주시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는데 이때 팩에다가 담아주실 때요. 제가 먼저 자, 뒤에 데쳐놓은 거 한번 네. 팩이랑 좀 주시겠어요? 자, 이게 물기를 꼭 짜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물기 좀 그쵸? 있는 채로 네. 냉동을 이렇게 보통들 시키면 되네요. 보면 우리가 나물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짜서 쓰세요. 네. 네, 맞아요. 물기를 짜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면 얼었다가 녹았을 때 얘가 수분이 빠지면서 섬유질만 남아가지고 질겨져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관하실 때는 생수. 네 물을 좀 축여주시고요. 지퍼팩에 담아주시는데 이때도 물을 조금만 더. 오히려 물을 네, 넣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왜 꼭 반찬 사러 가면은 그 왜 데쳐놓은 그런 거 파실 때 보면 꼭 물에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래 그래야 보여요. 질겨지지 않고 네. 색상도 빨리 변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있잖아요. 네, 물에 빨대. 넣어서 또 진공 한번 하셔가지고 납작하게 아. 이 채소 또한 보관하실 때요. 납작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해동도 빨리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네. 납작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로 채소 과일 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제 정리가 되네요, 선생님. 아우 정리가 다 되고 있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그 마늘하고 네. 그 나물 좀 갖다 주세요. 제철 네. 채소를 자,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잠깐만요. 방법까지 약간 칸이 이제 없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길이가 높아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천천히.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얘는 네. 아까 바로 먹을 식재료에 나물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저 데쳐놓은 거 이제 바로 안 먹으면 냉동실로 들어가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정리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냉장고 안에는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냉장고의 공기 안에서 돌고 있는 네. 그 냄새. 네. 냄새.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냄새 잡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재료를 딱 여기 탈취제 재료라고 갖고 왔어요. 네. 네네. 뭐 제가 어떤 게 들어 있어요? 아주 뭐 거한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자, 그냥 종이컵이고요. 네. 뭐예요? 이거는 우리 국물 우리 때 쓰는 팩. 팩. 국물 팩. 팩. 네. 네, 다시팩이고 자,
비법 재료가 바로 뭐죠? 고무줄.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만들어 왔어요. 아예 처음부터. 어, 이건 뭘- 뭘까요? 자, 우리가 오늘 쓴 재료에 있는데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저기. 아, 요거, 네네네. 요거. 치워져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설탕이에요. 설탕이요? 네, 설탕이 제가 아까 마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마늘 냄새가 안에서 마늘 안 난다고. 냄새도 싹 빨아들이고요. 네. 김치 냄새 이런 것들도 설탕이 잘 빨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을 야, 넣어주세요. 오늘 설탕이 진짜 열일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숟가락 쓸게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이렇게 팩 올려서 네. 고무줄로. 고무줄로 딱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묶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묶어왔어요. 아, 그럼 냉장고 악취가 사라져요? 네, 사라져요. 아. 그러니까 설탕이 싹 신기하다. 빨아먹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문짝에다 이렇게 구석에다 놓거나 네. 아니면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벽에다가 아무데나 붙여놓거든요. 아니 그게 사실은 제품을 따로 사잖아요. 탈취제 무슨 뭐 네네네. 소다 뭐 막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집에서 사실 설탕도 대용량으로 사면 야 이걸 되게 다 간단하네요. 먹으면 진짜 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이만큼. 조금 컵에다가 근데 설탕 여러모로, 담아서 네, 네. 설탕 담아서. 밀봉만 해주면 되네요. 네, 그리고 쓰실 때는 이렇게 가벼운 컵을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해서 구석에다가 붙여두시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활약을 봤습니다. 설탕에.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 고춧가루, 새우젓 이런 게 그 냉동실에 보관하면 좋다고 아까 했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 좋은 재료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기주 선생님. 아, 냉동실에요. 네. 양념류? 네. 양념류에서 아까 이제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질문이 훅 들어오시니까 네. 냉동실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냉동실에 이제 견과류 종류 넣어주시는 거 좋아요. 쩐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방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과류 하면 냉동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기 지방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기 실온에 있게 되면 부패가 굉장히 심하게 빨리 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 오셔서 바로 냉동실로 아.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냉동실로. 네, 저는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 거를 반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보통 가정집에서 보면요. 냉동실에 커피랑 그다음에 녹차 같은 것들을 네. 냉장고나 냉동실에다가 오래 보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원두 커피나 녹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탈취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탈취제로가 아니라 섭취를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보관을 한다면 이게 냄새 흡수를 굉장히 흡수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냉동실 냉장고에 냄새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네네. 그것까지 함께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원두 커피라든지 녹차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다가 밀봉을 잘 해서 네.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제품 같은 경우에 있죠. 네. 유제품은 특히 이렇게 고형으로 된 거, 네. 이런 것들은 그 나중에 또 물과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네.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고 유통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좀 토론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았는데요. 고춧가루, 새우젓 두 분 말씀하신 거 참고하시고 이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냉장고에 채소칸 제외하고 3칸만 있을 경우에는 식자재 어떻게 보관하나요? 했어요. 자, 이 일단은- 댁에는 칸이 3개래요. 네, 제가 조금 아까 접한 이 냉장고도 그 채소칸 빼고 3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아래 2칸, 네. 그 아래 2칸은 조금 이렇게 무거운 종류 그리고 맨 윗칸이 사실 눈높이에 맞아요. 네. 이 3칸인 경우에는 그럴 때 식재료를 놓고요. 제가 2, 3일 내로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제일 맨 위에. 위에 놓는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버리는 거죠. 위랑 가운데 칸을 자주 합쳐서 쓰고 빨리 네. 먹어야 되는 네. 것을 제일 위에 제일 두시고 위에 놓고 무거운 네. 것들은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